자, 앞전 시간에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그리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 이렇게 나오죠. 상호 의존성이 존재, 아까 얘기했고요. 상호 의존성이 서로 중요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대 기업의 대기업이 아까 차지하는 뭐예요? 비중이 커졌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이 뭐예요? 과점이라 독과점의 형태를 띈다고 했어요. 그만큼의 불안전 시장, 아까 말했죠. 소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소수의 공급자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 뭐냐면요. 다수의 판매자,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격 결정력이 없어요. 가격이 뭐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을 가격 수용자, 가격 수용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보가 있고 그렇게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혀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소수의 공급자일수록 뭐라 그랬어요? 독점일수록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밑에 외부 불경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시장의 실패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외부 불경제가 뭐냐면요. 자,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폐수를 그냥 막 흘려보냈단 말이야. 그럼 누가 피해 보여? 밑에서 뭐 양식하는 양식업자나 우리가 공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들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그러한 이유로 사회적 책임이 뭐 외부 불경제는 되게 많아요. 얘가. 근데 우리 그 그림에서 나온 얘는 이제 굴뚝이죠. 굴뚝에서 연기 매연 뿜어내는 거. 그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고 이게 다 그럼 뭐예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공기 정화시키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내요? 정부가 내는데 정부는 또 그 지출한 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금을 걷어서 감당하잖아요. 결국 뭐야? 우리 세금의 낭비가 되는 거죠. 기업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세금을 더 내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에 있는 모든 집단이나 개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의 변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 교재에는 138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강조되는 점도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전통적 관점은 뭡니까? 기업의 주된 관심을 아까 말했잖아요. 예전의 기업들은 오로지 뭐예요? 이윤 극대화와 장기적인 이익의 기반, 또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뭐에 따르면 조직은 주주의 요구에만 책임을 지고 다른 집단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오로지 이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 그건 뭐야? 나는 책임을 다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쨌든 그랬던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이해관계자적 관점이라는 거죠. 경영자는 당의 기업의 목적과 이익에 영향을 받거나 주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해관계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전통적 관점에서 조금 이해적 관점으로 조금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그럼 적극적 관점은 뭐예요? 더 확대됐다는 거겠죠. 보시면 기업과 다양한 여러 이해 관련자 집단과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의 상호 이익을 제대로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영자에게 주어진 의미가 뭐예요? 환경의 변화를 예상하고, 둘째, 기업의 목적을 이해 관련자 집단과 일반 대중의 목적과 함께 융화하며, 세 번째, 기업과 여타 집단의 다양한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해관계자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차원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다운 의미의 사회적 책임이 뭐냐? 그 밑에 나왔네요. 대중적 관점으로 논의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기업이 주주 이외의 여타 구성 집단에 대한 자발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재 보시면은 1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예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 한 정신질환자가 감기약 캡슐에 독을 넣어 8명이 사망하게 되자 제조회사인 존슨앤존슨사는 즉시 3천만 개의 캡슐병을 회수했고요. 그로 인해 1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지만 이 경우 존슨앤존슨사는 식품 및 의약품 관리 당국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회사는 뭐예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이후로 뭐야? 고객층도 더 높아졌고 사회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았죠. 자, 그래서 뭐 기업 윤리라는 것은 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규칙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업 행동의 내용이나 규칙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 내용이에요, 내용. 자, 그래서 사회적 책임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필요한 이익 획득이 선결돼야 되고요. 기업 존속을 위한 적정 이윤의 획득 및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 집단의 이해 조정에 대한 책임이에요. 주식회사인 대기업의 경영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 종업원,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 거래처,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 집단을 상대로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 집단 간에는 이해 충돌로 인한 복잡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해 조정을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조정에 있어서 경영자는 뭐예요? 주주, 종업원, 소비자 및 생활 환경에 대한 책임 수행에 가장 높은 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책임.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 기능이란 기업체가 목적 달성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각자가 인간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얻고 만족을 얻음으로써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기업체 내에 적절한 사회관계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업원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만족을 통한 생산성 증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업원의 복지 향상은 뭐예요?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뭐예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신뢰를 주고. 그래서 경영자들이 종업원을 또는 종업원이 경영자를 서로 존중하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쌓이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죠. 자, 그리고 뭐예요?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이요. 그래서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사회에 대한 보답으로서 뭐예요?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역 기업들 보면 뭐예요? 각종 기부나 또는 장학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겠다. 왜요? 우리나라 그동안 기업들이 다 산업화함으로써 대기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염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그러한 오염된 것을 다시 친환경적으로 되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환경 오염에 대한 주범이 기업이다 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것을 이제 다시 기업이 친환경적인 사업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한 방지 시설을 구축한다든가 생활환경을 보호 개선해야 될 의무를 지킨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다 보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죠. 그죠? 자,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 범위를 봤고요. 자, 그럼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야, 기업은 뭐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찬반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긍정론과 부정론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긍정론을 보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성, 자율성, 근본 전제가 그렇다는 거죠. 부정론은 사회 책임에 대한 소극성, 타율성. 누가 그냥 시키면은 그냥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죠. 경영 이념의 목표도 긍정론은 사회적 책임의 성취, 부정은 단순히 이윤 추구죠. 그리고 경영 목표도 전통적 이윤 극대화 목표를 긍정론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부정론에서는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 이윤 극대화를. 그리고 공익실현에서는 공익실현의 당위적 필연적 당연하다.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부정론은 뭐야? 적극성 거부. 정부의 이름. 정부가 이거 알아서 할 일 아니냐? 왜 우리가 이걸 하냐? 주장한 학자도 데이비스나 긍정론은 부정론은 프리드만이 있겠죠. 자, 그리고 공통점은 뭐예요? 부정론이든 긍정론이든 자유기업 체제를 지지하고 정부 개입 증대 시 기업 자유 축소가 우려된다. 이건 공통된다. 자,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의 패러다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그리고 선진기업으로의 변신, 새 패러다임의 확산에 기본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발전되고 그게 수익 극대화와 공동체와 공생, 그리고 이것이 뭐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기업의 이해관계자별 사회적 책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1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배당, 주주는 이익배당이죠. 관심사는 친주, 인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업주 경영자는 기업 평판, 경쟁력, 종업원은 뭐 근무 조건, 임금, 복리후선 이런 거 있겠죠. 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의 영역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 소비자 고객 입장에서는 제품의 안정성, 적정 가격, 서비스 수준, 품질 보장. 자, 경쟁업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경쟁행위 합법성, 그죠?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업 자원에 대한 지속적 공급 여부. 유통업자 거래처는 입찰과 납품 시 합법적 행위가 있었냐?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시 합법적 행위가 있었냐? 소비자 단체는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를 하지 않느냐? 폭리를 취하지 않았느냐? 관심사가 그런 거죠. 정부는 당연히 첫 번째 뭐예요? 세금이겠죠. 공정 경쟁과, 그리고 지역사회는 생산적이며 건전한 기업활동, 고용 창출이겠죠. 지역사회에서 하면서 고용 창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2교시를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3교시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